네, 안녕하세요. 인력기 컨설턴트입니다. 바로 저번 주에 이제 대학별로 입시 요강이 나왔죠. 그래서 다 나와서 이게 시행 계획이 아니라 입시 요강이 공식적으로 나온 만큼 이것들을 제가 매일매일 한번 정리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게 그냥 정리하면은 재미없으니까 같이 한번 입시 요강을 쭉 살펴보면서 어떻게 이 입시 요강이 나온 것들을 봐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학생이랑 학부모님들이 뭐 어디 매체나 이런 곳에 의존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쭉 같이 따라오면서 입시에 대해서 이해하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그래서 쭉 이렇게 읽어 드릴 거고요. 이전과는 좀 어떻게 다른 건지에 대해서 살펴볼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서울대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 사실 서울대는 큰 변화가 없어요. 그래서 큰 변화가 없는데 대신에 그렇게 큰 변화가 없어도 어떤 부분에 변화가 되어 있는지는 살펴볼만 합니다. 그리고 뭐 큰 변화가 없다고 해도 이전에 이런 시행 계획이 어떠한 방식으로 구조가 짜여 있는지에 대해서도 제가 말씀을 드릴 테니까요. 한번 같이 보도록 해요. 이제 2025학년도 신입 학생 수시 모집 안내 입시 요강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 이게 쭉 한번 내려와 볼게요. 이렇게 쭉 바로 내려오면은 뭐가 있냐면은 바로 입학 전형 일정표가 있어요. 제가 혹시나 해서 작년과 이 일정이 좀 다른 게 있나 하면서 쭉 살펴봤는데 똑같았습니다. 당연히 날짜는 다른데 이런 기간들 있죠. 뭐 원서 접수라든지 아니면 뭐 합격자 발표라든지 그리고 뭐 합격자 등록 그리고 뭐 이러한 기간들 있죠. 뭐 며칠 동안 이틀 동안 하고 이런 것들도 다 비슷했기 때문에 사실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쭉 살펴보고 한번 체크를 해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거는 학생부 종합전형 직윤전형 일정표네요. 그 다음에 모집단이랑 모집인원의 변화가 있었는데 이 부분에 관련돼서는 그래도 작년과 비교했을 때는 변화가 있었습니다. 이제 그걸 제가 한번 표로 정리를 해봤었는데요. 보시면은 인문계열이 있죠. 인문계열 같은 경우에는 작년 같은 경우에 직윤에서 27명을 뽑았습니다. 근데 올해는 28명으로 한 명이 증가를 했다. 한 명 증가했죠. 그 다음에 경제학부에서는 작년에 12명이 뽑았어요. 근데 올해는 5명이 준 7명을 직윤에서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이 줄었죠. 이 점 한번 체크를 해볼만 하고요. 그 다음에 통계학과에서는요. 직윤 7명, 일반 전형 12명에서 직윤 6명, 일반 전형 13명으로요. 각각 한 명이 줄어들었고 한 명이 늘어난 그런 인원을 보이고 있습니다. 재료공학부에서는 이제 38명에서 37명이고 이제 한 명이 줄어들었습니다. 일반 전형에서는요. 그리고 이제 2025학년도에 새로 신설된 학과가 있어요. 스마트 시스템 과학과. 딱 봐서는 이제 어떤 학과인지가 조금은 모를 수도 있는데 농업생명과학대학에서 뽑는 학과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서는요 직윤 4명 그리고 일반 전형 10명 이렇게 이제 뽑고 있습니다. 아마 그런 경희대 스마트팜학과 그런 학과랑 좀 비슷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소비자 전공에서는요 이제 7명 일반 전형에서 뽑던 거를 8명으로 이렇게 한 명이 늘었고요. 그 다음에 수의학과에서는 4명, 19명, 직윤, 일반 이렇게 각각 뽑았었는데 직윤을 많이 늘렸습니다. 2명이나 늘렸고 그 늘어난 인원을 일반 전형에서는 줄였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해과에서는 50명 그리고 뽑던 게 그 다음에 2025학년도에서는 일반 전형에서 한 명이 줄어들었죠.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런 변화가 있었고 이제 모집 인원 이렇게 쭉 보시면은 거의 비슷해요. 이제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이것도 한번 넘어가 볼게요. 그 다음에 수시 지원 지원자 필독사항 뭐 이런 부분과 관련돼서는 뭐 복수 지원 이중 등록 이런 부분들 가장 기본적인 내용들이 들어가 있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뭐 일반 전형이랑 직윤 전형 뭐 이거를 복수로 지원을 할 수 없다 이런 기본적인 내용들이 나오는 거니까요. 혹시라도 이거를 못 보신 분들은 한번 읽어볼 만합니다. 그 다음에 학생부 종합 전형이 이제 지역균형 전형에 대해서
이제 쭉 나옵니다. 이제 일정도 나오고 그 다음에 지원 자격이랑 전형 방법에 대해서 이제 쭉 살펴보는데 보시면은 뭐 다들 아시다시피 이 지역균형 전형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고등학교별로 이렇게 추천 인원은 이 2명 이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2명의 추천을 받은 학생이 지원을 할 수가 있고요.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1단계 서류 평가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3배수를 이제 뽑고 있습니다. 사실 이러한 지금 지균이 이렇게 단계별 전형으로 변한 거는요, 뭐 오래됐다면 오래됐지만은 뭐 사실상은 그렇게 막 오래되지도 않았어요. 좀 정시가 커지면서 이렇게 단계별로 바뀌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정시가 이대로 커진다면요, 좀 강남권 우수 일반고 아니면은 뭐 자사특목 학생들에 대한 그 선택권이 굉장히 늘어나게 됩니다. 왜냐면은 공부 그렇게 잘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뭐 정시나 수시 그리고 다른 부분에 있어서 선택권이 굉장히 많아지기 때문이죠. 근데 그러한 지방에 있는 일반고 조금 내신 좀 괜찮은 그러한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은 선택할 수 있는 입지가 많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이러한 지역균형 전형 같은 경우에는 그런 뭐 지방의 일반고 아니면 보통의 일반고에서 좀 더 공부 잘한다, 1등이다, 전교 1등이다 이런 학생들을 좀 뽑기 위한 전형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에는 매번 이러한 지금 전형에서의 시험 그 결과들을 보면요, 엄청 높아요. 컷이 굉장히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스마트 시스템 그러한 농경제 같은 경우도 사실 1.4 그 2 안에 들어와야 이런 지균 전형을 합격을 한다고 보시면 되고, 대부분은 거의 1.2, 뭐 1.1 이렇게도 나타나는 학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뭐 지균 추천권을 갖고 있는데 조금 이런 서울권에 아주 괜찮은 학교에 있다 그러면은 좀 주저없이 이런 일반 전형을 선택을 하는 것이 좋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이런 전형 같은 경우에는 좀 우수하지 않는 이런 일반고 학생들에게 좀 기회를 넓히겠다라는 그런 의미로 이제 하는 전형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지역균형 전형의 이런 수능 최저 그 같은 경우에는 이제 3합7로 뭐 이전에 홍대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 이번에 홍대가 좀 많이 또 완화가 되면서 그것보다는 좀 높아진 그러한 최저 학력 기준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탐구 영역 등급 같은 경우는요, 두 개 과목 등급의 평균을 반영을 한다고 해요. 뭐 절사도 있고 평균도 있는데 따로 절사란 말이 없으면은 뭐 예를 들어 내가 뭐 화학에서 1등급 맞고 물리에서 2등급 맞았다 그러면 1.5등급으로 반영이 되겠죠. 그렇게 반영을 한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밑에 보시면요, 수능 응시 영역 기준에서 50페이지에서 51페이지 여기를 참고를 하라고 나와 있어요. 한번 이 부분 한번 살펴볼게요. 쭉 다시 한번 내려가 볼게요. 이게 뭘까? 보시면은 지역균형 전형에서는 아까 보시면 알다시피 최저학력 기준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최저학력 기준에서 과목들을 선택을 할 때 이렇게 한정적으로 선택을 시켜요. 2025학년도 이제 대학 입시에서 서울대는 그렇진 않지만 다른 학교들을 보면요, 이런 수학이랑 탐구 이런 부분들 필수 응식 정책을 이제 다 거의 다 폐지시켰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자연 계열에서는 뭐 수학을 무조건 미적분 들어야 된다, 아니 무조건 가탐을 선택을 해야 된다, 이런 부분들을 다 삭제를 시켰습니다. 근데 서울대는 이것을 유지를 하고 있어요. 사실 이전에 과탐2를 폐지를 했다 이런 좀 논란이 있긴 했지만은, 사실 이러한 그 자연 계열에서 뭐 과탐을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미적분 기하를 선택한다 이 부분은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마지막 자존심 같은 거 같아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요. 그러니까 이것들이 어떻게 보면 좀 이공계열의 좀 학생들의 이런 기본적인 학업 역량을 조금 더 중시하고 그러한 이 서울대만의 좀 철학 같은 것들 있죠. 이제 기준들을 좀 반영을 한 것으로 저는 생각을 들었습니다. 아무튼 이전에는 이 무조건 2과목을 선택을 했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는 원1, 원2 그리고 2과목 다 조합이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러한 자연계열 공과대학이라든지 자원과학 의대 포함해서요, 이런 부분들을 이제 학교 같은 경우는 무조건 미적 기하를 선택을 하셔야 되고,
과학탐구를 선택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한번 체크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또 뭘 봐야 될까요? 그렇죠. 지금 자연과학대학, 그리고 공과대학, 농업생명과학대학, 사범대학, 의대 같은 경우는요, 이 과학탐구 응시 기준을 보시면은 뭐가 있어요? 물리, 그리고 물리2, 그리고 화학원, 화학2 중 반드시 한 과목을 선택을 해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만약에 직윤 전형으로 지원을 했을 때 뭐 물리학을 내가 지원을 하고 싶다, 그러면 여기를 최저로 맞출 때는 무조건 물리1, 화학원, 그리고 물리2, 화학2 이 부분들을 반드시 응시를 해야 됩니다. 응시를 하지 않으면은 이 학교, 이 학과를 지원을 하는 데 있어서 지원 자격을 할 수 없다, 받을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내가 지금 어떠한 학과를 지원을 했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어느 부분을 지금 최저 응시 기준을 맞춰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쭉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최저학력 기준 이렇게 맞춰야 되고요. 그 다음 밑에로 보시면은, 그 아까 전형 방법에서 보시면은 면접 30%가 있었잖아요. 지금 쭉 내려오시면은 이제 전형 요소별 평가 방법이 있어요. 서류 평가 부분 어떻게 평가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 나와 있고, 이 부분은 거의 변화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직윤에서 이제 면접을 보시면은 거의 전 모집 단위에서 이제 면접을 보고 있고, 제출된 서류를 토대로 이제 서류 면접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0분 이내외로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일반 전형의 면접 같은 경우는요, 뭐 제출 서류를 참고를 해서 추가 질문을 할 수도 있고, 평가 내용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문항을 출제를 해서 그 학생이 이렇게 답변 준비 시간 30분, 45분, 학과마다 좀 달라요. 이렇게 답변 준비 시간을 가진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면접을 보는 이제 그러한 신축 면접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건 학교마다 다 다르니까 내가 지원하고자 하는 학과에 어떠한 지금 몇 분이 걸리는지, 그리고 면접을 어느 정도 보는지에 대해서 확인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뭐 재심의 출제무 범위라든지 이런 것들 확인하시면 되는데, 큰 변화가 없었다는 점 한번 말씀드리고 넘어가 볼게요. 그리고 이제 쭉 넘어가면은 그 다음에 실기 위주 전형이라서 이 부분은 그냥 넘어갈 텐데, 저희가 한 가지 또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어요. 뭐 지원 자격은 아니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점수를 주겠다, 그리고 가점을 주겠다라는 식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사실 이 부분은 저희가 이미 과목들을 선택을 했기 때문에 이게 크게 막 뭐가 작용될 거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 이전에 어떻게 변화가 될지, 지금 여기 보이시면은 2026학년도 변경 예고 있죠. 이런 부분들을 좀 참고할 필요가 있어요. 만약에 내가 지금 이거 보고 계시는 분이 1학년이고 2학년이다. 그러면은 이렇게 변경이 되는 이 예고에 따라서 그러한 과목 선택을, 전략을 짜 주셔야겠죠. 2025학년도 같은 경우에는 어떤 부분이 변했냐 한번 살펴본다면은, 제가 이거를 한번 정리를 해왔어요. 보실게요. 잠시만요. 여기 보시면은 총 4개의 학과에서 많이 변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지리교육학과에서는 한국 지리, 세계 지리, 여행 지리 이렇게 3개 과목들을 선택을 해서 들을 수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이 권장 과목들이 다 미적용으로 바뀌었습니다. 더 이상 이제 권장 과목을 선택을 안 해도 그냥 여기는 지원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식품 영양 같은 경우에는 화투생투가 핵심 권장 과목이었습니다. 근데 올해는 이것을 권장 과목으로 바뀌었고, 대신에 핵심 권장 과목을 1, 2로 이렇게 좀 내렸습니다. 이렇게 바뀌었고, 근데 그 다음에 2026학년도 같은 경우는요, 이 식품영양과에서 핵심 권장 과목을 또 없애버렸어요. 그리고 권장 과목을 화원, 생원으로 이렇게 조금은 완화시켰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왜 이렇게 조금 세게 갔냐라는 좀 의문을 들 수도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완화가 되고 있다. 그리고 2026학년도에는 결국에는 이런 핵심 권장 과목도 없어진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식품영양학과는요. 그리고 의료학과 같은 경우에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 권장 과목에서 화투생투 그리고 확통을 들어야 됐었습니다. 근데 이것도 완화가 된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이제는 권장 과목에서 화원, 생원 이렇게 바뀌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약학과도 변했어요. 약학과 같은 경우는 그래도 다른 과에 비해서 더 이제 괜찮은, 그리고 더 상위권의 학생이 들어간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 핵심 권장 과목을 식품영양학과랑 좀 비슷하게 바꿨어요. 원래 화토, 생토 이렇게 들었어야 됐는데 올해 지금 2025학년도 같은 경우에는 화원, 생원으로 좀 많이 완화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이제 권장 과목 미적 확통 이런 부분들이 확통을 빼고요, 화토, 생토 이렇게 조금 완화를 시켰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이러한 지금 서울대 입시 요강에 대해서 변화에 대해서 좀 살펴봤는데, 서울대 같은 경우는 2025학년도는요 크게 변화가 없었어요. 그래서 조금은 이제 변화의 양상, 그리고 그 변화가 어떻게 영향을 끼칠지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적어서 제가 작년이나 재작년에 이 변화된 것을 좀 끌어와다가 좀 말씀을 드린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이런 부분들이 지금 이제 학생인 학부모님들이 이걸 보시기에는 굉장히 도움이 될 거니까요, 한번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계속 이어서 뭐 고대라든지 연대라든지 다른 학교들의 좀 변화에 대해서 제가 또 계속해서 쭉 살펴볼 테니까요. 거기 학교 같은 경우는 굉장히 큰 변화가 많았어요. 뭐 면접이 폐지가 된다든지 그런 반영 비율이 좀 다르다든지 그런 부분들이 좀 굉장히 많았으니까 좀 바랄 게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서울대는 이 정도로 마치고, 이제 다음번에 한번 제가 또 한 번 같이 입시 요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임혁기 컨설턴트였습니다.